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3 지방선거 이슈입니다. 저는 김경섭입니다. 6.3 지방선거가 4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도지사와 시장군수 그리고 지방의원과 함께 도교육감 선거도 함께 치러지고 있습니다. 도교육감 후보자들은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명운을 걸고 표밭가리에 여념이 없는데요. 이들은 공약과 정책을 제시를 하면서 교육 혁신의 적임자라고 자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천호성 예비 후보로부터 교육 철학과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천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네. 먼저 그 군산과 익산 시민 그리고 네. 도민들에게 인사 말씀해 주십시오. 예.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북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익산시와 군산 시민 여러분, 오랜만에 저도 금강방송에 왔습니다. 교육감 예비 후보 천호성입니다. 요즘 굉장히 전쟁이며 밖으로는 또 안으로는 경제 상황이며 이런 어려움 속에서 많은 분들이 지내고 계십니다. 특히 우리 전북 지역은 굉장히 지역적으로 낙후되어 있었고 소외된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힘겨운 그런 생활들을 하고 계십니다. 좀 이번에 새롭게 변하는 이 6.3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일꾼들이 잘 뽑혀서 전북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네. 네. 천 후보께서는 이제 도교육감 선거에 횟수로는 한 세 번째 도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이렇게 도교육감이 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이제 아시다시피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를 졸업하고 군대를 마친 다음에 교사를 약 10여 년 했습니다. 네. 고등학교에서 정치경제, 사회문화, 법 이런 것들을 가르치다가요. 운이 좋게 국비유학을 다녀와서 지금은 21년째 전주교육대학교에서 초등학교 선생님들을 양성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연구가 수업 분야이기 때문에 학교 현장을 되게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학교라고 하는 교육 공동체가 상당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상호 간의 불신, 고소, 고발이 난무하고 그 안에 신뢰는 다 깨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전북은 28개 학교에서 입학생이 한 명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14개 학교가 거의 폐교를 확정 지은 상태입니다. 이처럼 교육 공동체가 한편으로 무너지고 또 우리 지역은 소멸 위기에 처하는 이런 현실 속에서 전북의 새로운 미래, 이것은 바로 교육을 통해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 교육을 통해서 전북의 새 희망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감에 감히 도전하고 있습니다. 네. 예. 천호성 후보께서는 이번에 이제 교육감 선거에 나서면서 여러 가지 공약을 제시했는데 그 핵심이 공교육 책임 보장제 네. 그리고 교육복지 확대 이것을 지금 내세웠습니다. 네네. 이제 공교육이 책임제 네네. 이게 참 말은 좋지만 네네. 이게 상당히 좀 실현하기는 어려운 게 네. 현실적으로 네네.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네. 특히 이제 사교육에 의지하고 있는 현실이 되고요. 갈수록 어떻게 공교육은 형식에 그치는 네. 그런 상황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공교육 책임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네네. 좀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게 어쨌든 간에 저는 학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으로 봤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터전을 만드는 곳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교육을 하나의 의무화하고 또 개인에게는 교육받을 권리를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데요. 제가 공약으로서 크게 두 가지를 내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기초학력 완전 책임제. 네. 네, 기초학력. 이게 이제 학력이라고 하는 개념을 저는 단순하게 시험 점수의 지식적인 면에 몇 점이냐가 아니라 학습을 통해서 길러지는 살아가는 힘을 저는 학력이라는 개념으로 놓고서 이 지식뿐만이 아니라 기초적인 것들을 학교라는
공교육을 통해서 전부 한 축으로 마련을 하고요. 또 한 축으로는 사실은 복지라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제가 내세운 또 하나의 측면은 결국에 학교를 다니면서 아이들은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또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고 좋은 삶인지를 끊임없이 탐구해 가면서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개발해서 저는 진로를 선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쪽에 기초학력 책임보장제, 또 한쪽에 진학 진로 교육이라고 하는 두 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 공교육의 시스템이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기초 네. 학력 책임 네, 네. 보장을 하겠다. 네. 이렇게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방법 중에 여러 가지 이제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네, 네. 대표적으로 들고 있는 것이 이제 교육대학과 네, 네. 사범대학과 네. 연계해서 네. 교사를 양성해서 네. 기초학력을 책임지겠다. 네, 네. 방금 말씀하신 독서교육 네. 통해서 하겠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네, 네. 특히 이제 교육대학하고 사범대학과 연계를 해서 이 기초학력 책임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네.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네.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입니까? 이 교대하고 사대를 연계해서. 예. 교대하고 사대를 연결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이제 교대 학생들이 어떤 기초 학력이 부족한 아이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보조 역할도 할 수 있고요. 네. 또 원래 교사를 양성할 단계에서부터 뭔가 우리 교육청과 연계해서 이러이러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사를 양성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은 교대는 그냥 교대 나름대로, 사대는 사대 나름대로 이렇게 교육을 한 다음에 임용시험이라는 걸 통해서 그냥 네. 이렇게 오잖아요. 이게 좀 분절되어 있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연계한다는 것은 아예 교육과정 프로그램 그 내용부터 교육청과 교대 또 교육청과 사대가 뭔가 이렇게 연계를 짓고 그 학생들이 교육청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는 이런 형태로 연결을 지으면서 해가려고 그럽니다. 네. 천호성 후보께서 강조를 하시는 것이 이제 네. 진학진로 네. 교육원을 만들기 위해서 네, 개별 맞춤형 진로 진학교육을 하겠다. 네, 네. 이렇게 지금 공약을 했습니다. 네. 이제 진학지도 교육원 네. 설립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네. 그리고 이 설립을 한 뒤에는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좀 우리 유권자들에게 네.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아까 제가 아이들 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중요한 역할이 아이들의 진학과 진로를 잘 찾아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 학교의 역량을 봤을 때 엄청나게 변화하는 이 시대를 학교 자체가 대응하기엔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진학과 진로를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합니다. 네. 이곳에는 전문 인력들이 거기에 포함돼서 각 학교의 개인만이 아니라 선생님들 그리고 또 학부모들이 원하면 학부모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 종합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저는 진학 진로 교육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아이들이 무슨 일부는 진학을 진로를 체험할 수 있는 부스가 좀 있을 수는 있지만 여기는 완전히 플랫폼의 역할을 하는 거죠. 저 밖에 있는 정보랄지 이런 것들까지 다 연결해주는 플랫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진학 진로 교육원, 이곳이 이제 각 학교와 각 아이들을 지원해주고 개인별 데이터 같은 것을 여기에서 저장하고 그 누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나중에 어떤 학생부 종합 전형이랄지 이런 거 할 때 개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지원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학생들에게 특히 학부모들이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이 예. 이 진학 예. 진로 예, 예.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네, 네. 만약에 그 진학을 않고 네. 다른 어떤 그 산업이랄지 네. 이런 거 방향으로 좀 이른바 그 취업이랄지 네. 이런 걸로 이제 나갈 경우에 그 어떻게 할 것인지 이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지 않으니까 네. 상당히 답답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진로 진학 교육원을 통해서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지금 할 수도 있겠다고 하는데 네. 이 학부모들이 이해를 하기는 굉장히 좀 맨 땅에 헤딩하기 네. 이 같이 이렇게 되는데 네. 이 천 후보님께서는 이렇게
이런 그 진로 진학 네.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네. 또 특히 취업을 한다고 했을 때 네. 우리 솔직히 말해서 돈의 그 산업 기반이 취약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학생들이 그리고 학부모들이 선호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 일자리가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런 것을 어떻게 취약한 산업 기반을 가지고 있는 이 지역에서 네. 어떻게 연계해서 교육을 할 것이냐. 네. 이게 상당히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그러니까 지역 제가 진학진로교육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네.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그런 특정한 그 원을 만들 때 그 원에서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우리 지역의 자원, 리소스, 그러니까 문화자원, 인력자원, 산업자원 이런 것들이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드론에 좀 관심이 있다. 네. 이렇게 생각했을 때 드론을 어디 가서 어떻게 배우지? 그거 하는 것을 인터넷에만 찾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전북 예를 들면 진학진로교육원이 만들어졌다면 그곳에 가면 그런 전문가들하고 상담이 가능하고 그분들에 의해서 우리 전라북도 안에서는 예를 들어서 고창에 무슨 단지에는 드론의 이런 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알지? 이런 정보가 충분히 지어지고 그 다음에 학교의 진학으로서는 드론 학교가 어디에 있고 수소 학교가 어디에 있고 무슨 개하고 관련된 뭡니까? 그 동물 반려 학교가 있고 치즈 학교가 어디에 있고 이런 식으로 다 특성화된 다양화된 그런 정보들을 거기서 제공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된다면 학부모들이 굳이 그렇게 고민 안 해도 자기 자녀하고 뭔가 관계된 그런 어떤 그 뭡니까? 그런 진로를 좀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우리 전라북도의 전북에 굉장히 그런 뭡니까? 산업시설이나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이제 싸워야 될 건 싸우면서 우리 지역에 특화된 지금 현대자동차가 새만금에도 온다고 그랬으면 거기에 어떤 사업들이 올 것이고 거기에 오면 우리 전북의 인력들이 어떻게 안착할 수 있는가를 법과 시스템과 제도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치권과 연대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저는 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천 후보께서는 모두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어디나 할 것 없이 네. 지역 소멸, 네. 학교 소멸이 지금 여러 가지 심각한 수준에 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런 거 특히 이제 교육청 입장에서는 학교 소멸, 어린 세상이 이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비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이제 천 후보님께서 이제 방안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네. 제가 보니까 이제 눈에 띄는 것이 이 초중고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겠다. 네. 이렇게 지금 제시를 했어요. 네. 초중고 네. 외국인 학생 유치 성과가 날 수 있을 건가 네.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네. 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역이 소멸돼 있고 아이들이 없는데 우리는 세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일단은 여기에서 아이들을 낳게 해서 성장시키고 살게 해야 되는데 전북은 거의 불가능한데요. 외부에서 아이들이 올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오는 구조에야만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근데 1차적으로는 도시의 수도권에 있는 아이들 농촌 유학이라고 하는 형태로 현재 우리 전라북도는 330여 명 정도가 와 있습니다. 이거는 올 때 지자체와 교육청과 상대해서 이렇게 돈을 주는 형태로 해가지고 와 있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이 방법도 오래 가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방법으로 선택한 게 고등학교를 특성화, 다양화, 지역화해서 외국의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이런데 지금 우리가 K-팝이랄지 K-문화, K 여러 가지 것들이 활성화되면서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관점이 있으니까 고등학교 아이들 유학 오게 하는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아까 제가 이제 유학이라고 하는 게 교육 이민, 초, 중, 고 애들을 유학생으로 받는 게 아니라 교육 이민 형태로 받으면 이 이민은 젊은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오는 겁니다. 네. 교육 이민은. 그래서 이 아이들이 같이 와야만이 그것도 그냥 한 가족이 오는 게 아니라 쌍으로 10쌍, 20쌍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서 20쌍이 오면 요번에는 지자체와 연계해서
군산 어디 지역으로 가고 다음에 라오스에서 20상 오시는 어떤 가족들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익산 어디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집단 이주민을 이렇게 받게 하는 거죠. 조건은 어린 아이들이 있는 그런 젊은 부부를 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학교를 다니게 하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대학생들은 여기 왔다가 공부 좀 하고 익히면 얘들도 다 외국인들은 서울로 수도권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는 교육만 시키고 여기 남는 사람이 없는데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들이 오면 부모들은 이 지역에서 일하면서 노동력을 제공해주고 아이들은 이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정착해갖고 오래 살다 보면 나는 그 아이들이 상당히 우리 지역에 남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대한민국 안에서 가장 다문화 사회가 될 것이고 다문화의 가장 모범적 사례를 전북에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회가 참 급변하는 시대가 돼서 네네. 쫓아가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특히 이제 AI 시대라고 네. 하는 것이 이제 정말로 우리 이 사회에서 사회생활에서 이제 벌써 스며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이렇게 되면 과연 AI라고 하는 이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AI 시대에 적응하고 할 것이냐 이게 좀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것이 AI가 답을 다 물어보기만 네, 하면 네. 답을 다 제시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게 되면 참 걱정이 되는 것이 네. 다 해결해 주니까 네. 이 사고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실제로 그렇게 될 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사고의 깊이를 더하는 AI를 활용해서 사고의 깊이를 더하는 교육이 정말로 필요하지 않겠는가. 네. 말하자면 우리가 미래 시대에 다가오는 시대에 학생이나 우리 사회인들이 AI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AI를 지휘하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야 우리가 부가가치가 높고 선진국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전북 교육이 바로 AI를 지휘하는, 네. 통제하고 지휘하는 그런 교육이 좀 미리부터 네.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AI라고 하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AI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활용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우리 교육과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 선생님들은 수업을 계획하고 평가를 하는데 AI를 잘 활용하면 시간도 적게 들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AI를 잘 활용해서 수업에 그 애들의 학습에 또 이렇게 활용을 하면 좋고 행정은 또 행정대로 AI를 활용하면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AI에 아까 계속 말씀하셨지만 너무 의존적인 인간이 돼버리면 나중에는 훨씬 더 힘들어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행동하고 그리고 스스로 책임질 줄 아는 아이들 만들기 위해서는 AI가 할 수 없는 다른 능력을 키워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비판적 사고 능력, 공감 능력, 저는 이런 사유 능력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의 어떤 시스템이나 내용을 그런 방향으로 훨씬 더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도전하는 프로그램, 모험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훨씬 더 다양화되고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하자는 게 학교 방향도 그렇게 가자는데 그거하고 맥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AI는 모두가 다 연구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탈 때 자동차가 어마어마하게 우리 삶을 바꿔줬지만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자동차를 잘 운전하고 뭐 그 시스템이 어떤지 잘 몰라도 질서 잘 지키면서 운전 잘하듯이 AI 누군가가 연구하고 만들고 굉장히 하겠지만 그 사람들은 그런 인재를 키워서 만들게 하고 이거를 우리는 잘 활용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또 어떤 상황으로 만들어내는 그 능력이 우리 교육계에 요구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교육을 좀 개편하려고 합니다. 네. 네. 예. 최근에 이제 수도권 학교에서도 이제 문제가 되는 상황이고 보도도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숙박형 체험 예. 교육 이걸 좀 깊이 하고 예. 또 운동장에서 운동하는 학생들을 볼 수가 어렵다. 예. 이런 보도가 이게 지금 비단 수도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도내에도 이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육도 이런 측면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네. 이런 이 숙박형 체험, 네. 체험 교육 기피 현상 네. 이런 걸 어떻게 개선을 해나갈 생각입니까? 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학교 다니는 기간 동안에 우리 아이들에게 스스로 해보고 싶은 도전, 모험, 또 실패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정말 많이 준다는 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인데요. 우리 그 점에 대해서 본다면 왜 그런 현상이 있겠어요? 우리 학교 안에 있는 공동체가 무너지면서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그러고 개인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교육이 한 축이 너무나 입시 위주로만 가고 있는 그런 현실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뭔가 신체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고 따뜻한 마음도 갖고, 이게 교실 안에서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뛰고 체험하고 새로운 세상과 만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걸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아까 지적하신 대로 선생님들에 대한 책임을 물으니까, 이게 내가 그거 해가지고 내가 책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고 안 가게 되는데요. 이거는 선생님들의 그런 교육 활동을 정상적으로 하고 선생님들에게 어떤 교육 활동을 하면서 규칙 사유가 없는 한 어떤 상황 속에 사고가 발생되면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교육청이 다 져줘야 됩니다. 뒤에 그런 어떤 역할을 해줘야만이 안전과 비용과 이런 것들을 책임져줘야만이 선생님들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체험 활동을 하지 않게 되면 가장 피해는 누가 입겠습니까? 아이들이겠죠.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는데 우리는 사고의 전환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군산과 익산 예. 지역에 오셨으니까 네. 군산과 익산에 맞는 네. 지역 공약을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게 우선 군산부터 보면, 군산은 정말 새만금하고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새만금 지역 그 주변을 군산만이 아니라 부안, 뭐 어디 이렇게 벨트로 김제 이런 데를 연결해 가지고 새만금 특구, 교육 특구 같은 걸 지정해 가지고요. 네. 앞으로 새만금에서 만들어지게 될 산업과 연계하는 교육,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그 어떤 공약을 좀 세울 거고요. 익산 같은 경우는 제가 잠시 얘기를 했지만은 이런 식품 그 클러스터하고 관련됐는데 특성화된 학교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특성화를 좀 시킨다랄지, 또 익산만이 자랑할 수 있는 어떤 백제 문화권, 이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키울 수 있는 지역에 있는 프로그램을 잘 개발해서 익산다운 교육, 이 익산에서 학교를 다니면 그런 프로그램을 누구든지 배워서 익산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교육이 이제는 뭐 교육청만의 일이 아닌 네. 시대가 됐습니다. 지역사회가 협력을 해야 되고요. 뭐 단순히 교육도 그렇고 이제 돌봄도 마찬가지로 지역사회와 연계를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갈수록 이제 교육청과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하는 시대가 됐는데요. 지금도 많이 그것을 강조는 해왔지만 그것이 원활하게는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천 후보께서는 이런 지역사회와의 연계 체제 네. 어떻게 네. 만들 생각입니까? 우선은 제가 각 지역의 교육장들이 계십니다. 교육장을 그간에는 교육감이 일방적으로 많이 임명했어요. 공모제라고 하는 게 있었지만 그 공모제가 형식에 지나치는 경우가 참 많았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교육과 지자체가 연계가 되려면은 교육장과 지자체장과의 연계 관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육장이 그 지역에 대해서 아주 현안 문제를 잘 알고 이 문제를 몇 년 동안 풀어갈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분들을 교육장으로 모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육장, 지역교육장, 공모제 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익산 교육장 같으면 익산에 교육 관련하신 분들이 익산 교육장을 모실 수 있도록 추천해주면 제가 임명을 하게 되는 이런 형태로 해서 그리고 교육청과 그분들이 그렇게 된 다음에 행정적으로는 익산의 교육청의 그 공무원들과
익산시청의 공무원들이 함께 중간 조직, 뭐 협력센터 같은 걸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게 만들어서 공무원들이 함께 근무하면서 양쪽에 또 돈도 함께 투자도 하고 이러면서 뭔가 지역과 연계되는 형태의 시스템을 만들려고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것 네. 같습니다. 네. 우리 이 천호성 후보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교육 철학과 공약 사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을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벌써 이렇게 시간이 갔네요. 제가 제 공약집인데요. 일찍부터 제가 준비를 한 내용입니다. 이곳에 약 20쪽 정도 되는데요. 제가 약 40개 정도의 공약을 잘 정리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교사 출신이면서 교육학 전공자이고 수백 개의 현장을 다니면서 아이들과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을 만나왔습니다. 교육감은요, 유초, 중, 고등학교를 관장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역 그 학교에 대한 현장, 그리고 교육에 대한 전문성, 이 두 가지가 잘 갖춰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저 천호성 오랫동안 준비해 왔습니다. 이번에만큼은 현장 교육을 잘 아는 사람이 교육감이 되어서 위기에 처한 우리 전북 교육을 꼭 살려내고 우리 아이들이 가슴 따뜻하면서도 실력 있는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꼭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천호성 도교육감 후보의 교육 철학과 공약들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천호성 후보에게 어떤 평가와 판단을 내릴 것인지 궁금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투표일까지 우리 지역의 교육 발전을 위해 누가 책임자인지 검증의 눈을 크게 떠야 하겠습니다. 6.3 지방선거 이슈앤 이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천호성 도교육감 예비 후보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